네, 나에게 손절이란 없다. 현성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뭔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오늘 맞나요? 기분이가 좋습니다. 예. 불금이어서요? 아, 예. 네, 시장은 좀 쉬어갔지만 제 네. 생각에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이 조금 더 좋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부분도 있죠. 예. 네, 원자력 관련주 지금 집중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뭐 지수가 한 이틀 동안 지금 하락을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동안 증권사에서 이제 PB로 근무를 갖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좀 이렇게 연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취하고 좀 의견을 갖다 수렴한 결과 보면 3천이 깨지면 들어올 자금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대기 자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상당히 좀 건강한 조정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과열됐을 때 이렇게 시키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방산주도 그렇고, 지금 시가총액 5위가 KB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6위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시가총액 7위는 뭘까요? 한화 에어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5, 6, 7인데 지금 이 세 종목이 다 42조예요. 다 42조.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8위가 현대차입니다. 사실상 순위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위가 이제 4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67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시가총액 5위, 6위, 7위가 정말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이쪽에서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이제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죠. 올해 들어서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년 동안에 거의 시가총액이 한 4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과연 궁금하실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사실 한 3개월 전만 해도 어떤 제대로 된 리포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갖다가 밝히고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8만 원, 8만 2천 원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릴 때 뭐 바로 뭐 10만 원 그렇게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로 올리다가 이제 실적이 좀 눈에 띄게 만약에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비로소 많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체감 온도로는 지금 약간 좀 약간 물이 한 50도, 60도, 한 6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물이 끓어오를 정도는 아직 좀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리포트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이제 방산도 오늘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되게 호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오늘 카카오페이는 오늘 거의 폭락 수준이었다가 또 11선을 갖다가 딛고서 또 이렇게 반등이 확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작은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만 트레이딩을 잘 해도 수익률이 정말 되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오르는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정도는 시장이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도 이제 보니까 시가총액 20위 정도 중에서 오른 종목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주식들이, 그러니까 옐로우 칩들이 오늘 좀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오늘은 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흥미로운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1,700만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러니까 신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계속 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 되게 잘하는 분도 많고 저보다 수익률이 높은 분도 물론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감히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다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7개월 연속 공식적으로는 손절이 없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저한테 주식을 되게 배우는 분들이 많은데 2년 정도 손절을 갖다가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절을 하지 않는데 매월 한 30개에서 40개 종목 정도를 계속 투자를 되게 정말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뒤에 보면은 다 물린 것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항상 5종목 내외만을 가져가요. 시장이 뭐 되게 안 좋게 제가 전망을 할 때는 뭐 그냥 전액 100% 현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한 7종목 정도로 갖다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물린 종목 하나도 없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7개월, 비공식적으로는 2년, 3년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약간 바꿔 말하면 6개월이면은 200번의 이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최근에 한정기술처럼 진짜 뭐 한 며칠 만에 50%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 또 그리고 약간 뭐 약수익 정도에서 정리하는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1년이면은 거의 400종목 정도를 400번의 이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투자할 때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혹은 5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버는 것 같다. 혹은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 같다. 곱하기 400을 하면은 1년 동안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손절 하나 없이 정말 액티브하게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손절을 안 할 수 있느냐. 근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의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그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면은 사실 손절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좀 눈이 높은데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눈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0% 날 종목을 우량주를 되게 찾아서 정말 치열하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어제 오늘처럼 시장이 사실 이렇게 막 탄력적으로 오른 종목이 없을 때는 뭐 그런 종목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제가 종목을 갖다가 고르는 기준은 일주일에 20%를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장주를 찾는다는 거죠. 대장주를. 당장 오늘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내일 모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식. 그래서 저도 단타를 좋아합니다. 단타를 거의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는 분들께는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는 단타를 소개를 갖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3, 40종목, 이 종목들은 보통 스윙이 보통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스윙 투자를 갖다가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래 우량주로 갖다가 급등하기 전날에 보통 매수를 갖다가 하는 패턴이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손절하지 않을 자리 이런 자리가 과연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또 뒤에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한테 주식을 배운 분들이 막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갖다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보람인 것 같아요. 보람.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한 3개월 전에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한 올해 초부터 해서 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40%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완전히 전화위복을 해서 지금은 뭐 수익도 많이 나셨고 그리고 보시면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가장 최근이죠, 그렇죠? 한 달 동안 계좌 수익률이 50%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계좌 수익률 50%.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원을 하셨다면 한 달 동안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어떤 한 종목으로 50%를 갖다가 버는 거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 수익률이 50%라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40 몇 프로 그리고 뭐 또 뭐 40 몇 프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갖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소개를 갖다 해드리고 23,000원에 소개를 했는데 두 달 만에 지금 190%가 올랐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그동안 매매를 많이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한 게 지금 6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단타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음날 7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12% 정도 수익을 갖다가 내고 지금 현금화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를 갖다 좀 살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2주 만에 90%. 근데 이제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때에는 한전기술, 어떤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또 어떤 때는 또다시 한전기술 이렇게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나는데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전기술이 약 3배 많이 올랐습니다. 90% 올랐어요. 90%.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30% 올랐죠. 같은 업종이라도 종목의 선택이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면 최근 3년 동안을 본다면은 한전기술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3년 동안 계속 잠자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많죠, 그렇죠?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주식 풍산도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또 이제 매매도 많이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뭐 되게 강하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재평가 받으면서 좀 급등하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날 바로 27%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수익률 탑10을 갖다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수익률은 되게 좋고 지금 시장도 좋으니까 최근에 또 월등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주식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잘 아는 회사실 거고 이게 바로 제 투자 스타일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회사, 그리고 그런 회사를 잘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되게 여러 번 여러분들께 좋은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번의 타이밍 정확했죠. 방송에서 어떻습니까? 막 오르고 있을 때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사세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조정받고 있을 때, 이럴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점들입니다. 자, 3번만으로 합쳐도 수익률이 원금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한 종목으로. 자,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물론 지금은 다 현금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2만 원, 33만 원에 매수를 해서 41만 원에 일단 현금화를 갖다 하고 지금 또다시 매수 시점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요. 항상 5종목 내만을 갖다가 보유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좀 더 오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핫한 구간만을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종목들을 갖다가 빼고 또 다른 이 다음에 계속 종목들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좌가 뜨겁게 계속 용광로처럼 움직이겠죠. 아무튼 여기 시점들을 갖다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파는구나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한 20년 넘게 계속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텐베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텐베거 계좌 관리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계좌 관리죠, 그렇죠? 어떤 특정 종목으로 몇 프로 먹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2배, 4배, 10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가치 있는 우량주를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서 오르면 매도하는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방산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풍산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나오셔서 풍산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도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 매수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매수가 일단 빠지면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도 물론 맞는데 네. 주식은 이제 뭐 사실 아파트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한 번에 뭐 살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 뭐 좀 샀다가 좀 빠지면 좀 더 사고 좀 더 사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오늘 그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눈에 띄는 모멘텀이 많았습니다. 나토가 일단 뭐 35년까지 국방비를 이제 GDP에 이제 2%에서 5%로 상향하기로 합의를 갖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전부터 계속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결국은 받아들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미국의 그 방위 이쪽이 지금 국방비가 GDP의 4.2%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마당에서 전쟁이 벌어진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GDP의 2%만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 계속 압박이 있었고 결국은 이 부분을 딱 받아들인 거죠. 5%로 상향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도 결국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얼마 전까지 무슨 뭐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뭐 한 2.2%, 2.1%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나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방산 쪽 국방비를 갖다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국제적인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일종의 어그리먼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른 어떤 동맹국들, 우방국들도 결국은 방위산업비를 늘릴 거고 결국 이 부분은 방산 그런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증가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네. 자, 제가 풍산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산이 매출이 5조예요. 매출이 5조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3,300억, 3,300억, 3,4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정도의 레벨에 비슷한 기업이 LIG 넥스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은 시가총액이 11조고 그리고 로템은 9조예요. 물론 LIG 넥스원이 성장성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로템은 지금 막 확장하고 있죠. 그런데
풍산은 지금 이제 3조 5천억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돈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만년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을 깼던 게 얼마 전에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놀라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풍산도 결국은 상승의 논리가 지금 이제 세워진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제가 다음 날 무려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이 4,000분 정도가 계신데 가격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12만 2천 원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만 원에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 한번 뭐 13만 원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얼마 만에 올랐습니까? 뭐 한 30분, 40분 만에 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은 어쨌건 뭐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일단은 낮지만 그래도 계속 여전히 잘 봐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MACD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지금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시 MACD가 이렇게 리테스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네,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모멘텀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풍산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근차근 모아가자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매수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현성찬 전문가와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방산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한화오션. 현재 시점에서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한화 계열의 방산주 하면은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한화 오션을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가장 못 올랐으니까요. 가장 못 올랐거든요. 네. 실적 이익 증가율은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데 주가는 가장 못 올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주가가 되게 잘 가다가 블록들 이슈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이것은 조선인가 방산인가. 그런데 지금 두 개를 갖다 다 합쳐놓은 거죠. 그렇죠? 필리조선소는 조선이고 오스탈, 호주의 오스탈은 방산이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미국의 조선을 갖다가 정조준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의 대규모의 투자를 갖다가 집행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미군 함정 MRO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엄청나죠, 그렇죠? 예, 미국의 함정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사실 뭐 중국의 뭐 공군, 육군은 뭐 사실 압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해군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지정학적 우려가 새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뭐 아시아 쪽이 좀 우리는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아시아 쪽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뭐 중국 남진아이도 그렇고 또 그러고 대만 쪽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불안불안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은 사실 이제 해군이죠, 해군. 예, 육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군이 중국이 거의 7 그리고 미국이 4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6대 4가 아니고 7대 4 정도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쪽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는데 다 노후된 함선들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함정의 약 70%가 시진핑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함정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화된 이런 함정들을 갖다가 유지보수라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마켓이 엄청 큰 그런 시장입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2,400억인데 지금 이제 올해 1조 이상으로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한 7월 20일 경에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7월 초 약세가 하나오션을 갖다가 담을 상당히 좋은 기회이지 않겠느냐.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하고 함께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은 하나오션을 이때 매수를 해서 그리고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이제 뭐 한두 번 더 차익 실현을 하고 또 그리고 이날 매수를 해서 그리고 이때 팔고 이때 팔았죠. 그렇죠? 그래서 9만 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제가 매수를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제가 주봉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MACD가 되게 음선에 되게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상승할 때에는 9만 5천 원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요번에 세 번째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아마 그 시기가 7월 실적 발표 시기 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에 사야 될지는 주식이 사실 뭐 사람 움직이는 생물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좀 더 자세한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재료에 비해서 블록딜 이슈로 많이 못 오른 한화오션, 이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슈가 됐었던 개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개별주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달 24일과 26일 거래가 정지됐던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전성이 훼손되거나 준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대규모 상환 요구, 즉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거래가 재개된 오늘 악재를 반영하며 10.2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다라고 네. 하면 바로 카카오페이인 것 같은데요. 거래가 재개되고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럴 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조만간 매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닌가요? 가격은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카카오페이를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정 주가를 갖다가 13만 원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애널리스트가 많습니다. 약 뭐 100명 정도가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되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갖다가 하는 그런 리서치 하우스인데 일단 리포트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 20자, 30자 정도로 요약을 하면 이 부분이에요. 페이팔 그리고 서클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죠. 페이팔 서클의 2026년 평균 PER 여기서 한 50% 정도 할인 적용한 그런 동사의 적정 주가가 13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어쨌건 되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목표가를 갖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름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 11조, 12조 요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룸이 많다는 거죠. 한 20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한 17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회사를 갖다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되게 핫한 이슈고 오늘 이제 물론 한 오후 6시 넘어가지고 페이팔에서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실용화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완비가 되는데 제도적으로가 좀 보완할 게 많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화에도 뭐 여기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다소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입 및 카카오 그룹 결국은 이거죠, 그렇죠? 네.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실제로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그런 실생활에 가장 유용하게 그래도 대중적으로 쓸 수 있고 가장 선점할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가 아니겠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래 주식은 원래 대장주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뭐 테마나 업종 중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다소 좀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대장주, 대형주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또 좀 버틸 수도 있고 또 내가 다소 비싼 가격에 책정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또 싼 가격에 좀 내려왔을 때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통, 만약에 발행을 갖다가 실제로 하겠죠. 이렇게 이제 직접 발행을 갖다 할 경우에는 카카오 생태계를 통해서 선점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를 그래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4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11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모양이 막 중간에 거래 정지도 나오고 어제도 거래 정지였고 그래서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바로 뭐 급등이 나오고 뭐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은 한 30%, 20% 정도라고 보고 한 70% 정도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그 기회를 포착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역시 되게 핫한 매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카카오페이 더 떨어진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20% 넘게 또 한 주에 일주일 만에 20% 넘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 일주일에 20%를 갖다가 오를 만한 우량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 기업이 일주일 만에 20%가 오를 거다라고 했다가는 물리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보는 방법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뭐 6월 들어서 투자를 갖다 한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짜 뭐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죠, 그렇죠? 웅크리고 있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이게 지금 이제 33만 원에서 41만 원이니까 한 26% 정도 수익을 갖다가 실현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 한 3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지금 뭐 일부 차익 실현하고 지금도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다 대부분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막 오를 때 따라 산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질 때 사고 보통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빠질 때 사고 보통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빠지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빠지는 거는 이제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좀 매매가 틀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량주는 투자를 갖다가 하는 주체가 보통 외국인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이 주식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이 싸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갖다가 프로그램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바스켓으로 사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시장 전망이 괜찮다 그러면은 일단 빠짐은 기회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석이 대부분 끝난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되게 좋은 주식이야. 되게 좋은 주식인데 이 주식이 그러면 좋은 주식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겠죠. 이러다가 무언가 이제 일시적인 그런 악재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할 때 그럴 때가 기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금감원 감사나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럴 때가 좋은 기회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투셀이라고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 중에서는 가장 작은 회사예요. 시가총액 이제 한 뭐 5천억,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뭐 많은 분들은 이 정도면 뭐 큰 회사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는 제일 작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다 끝냈어요.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다.
지금보다 뭐 되게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일단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하면 이제 보호 예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주식을 안 팔겠다. 그렇게 약속을 갖다가 하는데 1개월 보호 예수가 무려 22%예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총 주식의 22%가 그날 매물로 나올 수 있다니까 얼마나 악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주식을 언제 사느냐 하면 그렇게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 가장 악재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34,800원에서 35,200원. 그래서 매수를 했고 불과 이틀 만에 21%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한 일부 매도를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웅크리다가 그러니까 본래의 그런 어떤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되게 이탈해가지고 근데 하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을 때 그럴 때가 보통 이렇게 매수세가 확 유입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주일에 막 20% 그런 수익이 나오는 그런 주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노하우를 직접 배워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설명해 주신 그 우량주를 어디서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구간에서 매수할까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사례를 한두 개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도 제가 뭐 인투셀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하이브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그러면 주식은 더 추가로 오르려는 그런 일종의 관성이랄까 그런 그 속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세에서 이탈을 갖다 해서 내려올 때가 결국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반등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결국 투매가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내가 주식을 갖다가 던지고 나니까 주가가 급등하더라.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좀 약간 밉게 보이겠지만 저와 같은 그런 스윙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항상 끝이 아니냐 이렇게 막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스윙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때는 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주식이 급락할 때가 결국 투매가 나올 때가 이런 주식을 매수를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하락 추세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탈하는 투매가 나올 때면 지금 이게 가격대가 60만 원에서 90만 원이거든요. 액분하기 전에 한 50%의 수익률이 한 3일 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스윙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낙주 매매를 갖다가 되게 좀 노련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노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갖다가 기록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오셈이라는 주식이 이제 시가총액이 뭐 한 3천억에서 1조를 갖다 훌쩍 넘었을 때 갑자기 이제 한 주가가 3분의 1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습성 때문에 상한가가 나오고 그래서 일주일 한 2주 만에 한 80% 정도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을 갖다가 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 매수를 갖다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인투셀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이미 다 분석이 끝났는데 이 종목이 되게 특별한 악재도 없이 혹은 뭐 이상한 악재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한다.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고 주식을 바로 이렇게 다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주식을 갖다가 사도 뭐 내리면 더 살 수 있는 거죠. 원래 주식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비싸게 사면은 이렇게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릴 때 더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렇죠? 손절해야죠, 이거.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식을 기본적으로 고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식들이 특별한 악재 없이 어떤 시장,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혹은 업종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인 리포트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할 때 그럴 때가 되게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어떤 뭐 정치적인 리스크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 지표는 뭐 이격도 그리고 RSI 뭐 이런 지표들을 갖다 많이 보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그 무료로 드리는 그런 PDF 자료에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이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 여러분들 뭐 주말에 나들이도 좋지만 나들이 가실 때 일단 뭐 운전은 옆에 배우자분이나 애인분께 맡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갖다가 한 2시간 정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뭐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뭐 트레이딩도 워낙 많이 했고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면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리포트 상향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내용이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리포트의 내용들을 갖다가 좀 제가 몇 개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결국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그렇죠. 대형 원전 그리고 SMR 가스터빈의 매출 비중이 실제로 기존 매출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바꿔가면서 28년에는 64%에서 결국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G 번호바처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자체가 완벽하게 거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갖다가 착공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주도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원자로가 들어간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에. 기본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는 내용이겠죠. 자, 25년 매출은 15조, 영업이익은 1조인데 일단 내년부터 되게 좀 탄력적으로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그 후년에는 2조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는 그런 리포트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가격이 좀 올랐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빠지면 오늘 매수를 갖다 해볼까 그랬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애프터마켓도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매수가로는 한 6만 5천 원 정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이 제시하는 그런 목표가 8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일단 한 2달 정도의 일단 목표를 갖다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니만큼 이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어떤 혜택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매주 수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또 짭짤한 수익을 또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HT에서 어떤 화면을 갖다 볼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서 또 수익은 덤으로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